안녕하세요. 서울 클라이밍 스쿨 양우영 교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암벽 등반 중에 다양한 매듭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주로 사용하는 몇 가지 매듭법을 소개드리고 그 용도와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듭법을 연습할 때는 단지 그냥 매듭을 매는 방법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듭의 원리와 매듭의 강도 그리고 매듭의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매듭을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매듭에는 오로지 0점과 100점만 존재합니다. 어설픈 매듭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은 항상 완벽하게 단단하게 조여서 매주어야 합니다. 네, 로프를 한 번 꼬아서 통과시키는 게 옥매듭이었다면 로프를 한 번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려서 통과시켜주면 옥매듭보다는 더 단단하게 조여지는 이중 옥매듭이 완성됩니다. 옥매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매듭이 너무 약해서 툭툭 건들고 흔들리다 보면 매듭이 쉽게 풀릴 수가 있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중 옥매듭은 로프를 2번 돌려서 마감을 해주었는데 옥매듭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고 잘 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옥매듭은 확보를 보거나 하강을 할 때 로프 끝에 매듭이 지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등반 장비가 이 매듭을 지나칠 수 없겠죠. 그래서 스토퍼 매듭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앞으로 배울 다양한 매듭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매듭이 바로 이중 옥매듭이기 때문에 이중 옥매듭도 헷갈리지 않고 잘 메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프 2줄이 쭉 벽 아래로 늘어져 있을 때 이 2줄의 끝을 묶어놓기 위해서 2줄로도 메어주기도 합니다. 2줄로도 이중 옥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서 벽 밑으로 내려놓으면 로프의 끝이 따로따로 흔들리다가 어디에 걸리거나 할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옥매듭을 이 로프 끝으로만 메어줬었는데요. 로프 끝이 아닌 로프의 중간에서 옥매듭을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를 한번 접어서 로프 중간에서 로프를 접어서 이 접힌 끝을 로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한 바퀴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그 끝에 고리가 생기는 고리 옥매듭이 완성됩니다. 물론 우리가 등반 중에는 이 고리 옥매듭에다가 사람을 연결한다거나 릴레이를 본다거나 고리 옥매듭으로 고정 로프를 설치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역시 옥매듭은 하중 분산이 덜 돼서 이제 강도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역시 다른 매듭에 비해서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고리 옥매듭은 등반 중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무게의 장비나 물건을 잠깐 달아서 올려준다든지 할 때는 쉽게 고리 옥매듭을 매서 어떠한 물체를 걸어서 옮겨줄 수 있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배운 옥매듭을 이용해서 두 로프를 연결해주는 피셔맨 매듭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연결할 두 로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겹쳐지게 들고 내 앞에서 세로로 둡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끝이 나오는 로프를 잡고 이중 옥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근데 이중 옥매듭을 이 회색 로프만 가지고 하나의 이중 옥매듭을 메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빨간색 로프를 같이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옥매듭을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해서 쭉 당겨주면 지금 회색 로프가 빨간색 로프를 감싼 형태로 이중 옥매듭이 지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로프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번에는 빨간색 로프로 회색 로프를 이중옥 매듭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서 이중 옥매듭을 지어주면은 양쪽 로프를 쭉 당겨주시면 하중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 로프가 서로 맞물리면서 죄어드는 이중 피셔맨즈 매듭이 완성됩니다. 이중 피셔맨즈 매듭은 양쪽에 꼬리가 한 뼘 정도씩 15cm에서 20cm씩 나와 있다면 하중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 매듭이 맞물리면서 조여드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꼬리에 대한 별도의 매듭은 필요 없습니다. 이 자체로 연결이 된 매듭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중 피셔맨 매듭을 보시면 이중 옥매듭의 방향성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야 두 매듭이 당겨질수록 서로 조여드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중 피셔맨즈 매듭을 메어줄 때는 먼저 한쪽 방향으로 내가 익숙한 손의 방향으로 이중 옥매듭을 메어주고 네, 그대로 뒤집어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중 옥매듭을 메어주면 매듭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중 피셔맨즈 매듭은 여러 사람이 등반을 해서 두 동 이상의 로프를 운용할 때, 로프를 연결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코드 슬링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코드 슬링을 이용해서 루프 슬링을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특히 요즘은 하강할 때 백업 많이 하죠. 하강 백업용 슬링을 한 5mm 정도 코드 슬링으로 만들 때도 이중 피셔맨즈 매듭을 이용해서 루프 슬링을 만듭니다. 항상 이중 피셔맨즈 매듭을 지어준 후에는 양쪽을 로프를 당겨줘서 강하게 매듭이 조여들게 만들어준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등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아마 매듭법 하면 가장 많이 들어봤을 팔자 매듭입니다. 이전에 로프를 한 번 꼬아서 돌려주는 매듭이 옥매듭이었다고 한다면은 팔자 매듭은 로프를 한 번, 또 한 번, 두 번 꼬아서 반대쪽 로프를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숫자 팔자 모양의 매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매듭의 이름이 팔자 매듭입니다. 옥매듭처럼 팔자 매듭도 이 자체로는 어떻게 이 로프를 활용하는 효용성이 있진 않아서 우리 이제 이 팔자 매듭을 기본으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팔자 매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리 팔자 매듭입니다. 고리 옥매듭이 로프의 중간에서 로프 중간을 끝처럼 잡고 감아준 게 고리 옥매듭이었듯이 고리 팔자 매듭도 역시 같습니다. 로프의 접은 끝을 로프의 끝처럼 잡고 로프를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감아서 로프 끝을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고리가 나오는 팔자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등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듭이 바로 이 고리 팔자 매듭입니다. 팔자 매듭의 장점은 먼저 하중을 받았을 때 이 하중을 이 매듭 전체에 균등하게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자 매듭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매듭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매듭이 어딘가에서 꼬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닥의 로프가 가지런하게
매듭의 각 단계를 지나갈 때 가지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닥의 로프가 나란히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리팔자 매듭의 경우는 보통 매듭을 매서 잠금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어딘가에 로프를 고정하거나 혹은 나에게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리팔자 매듭의 고리의 사이즈는 카라비너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는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매듭을 고리의 사이즈를 크게 매듭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 형성된 고리 안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카라비너가 유동성이 너무 많이 생기게 돼서 동적인 불안정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의 사이즈는 카라비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카라비너의 사이즈에 맞게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고리가 작은 게 더 안전해 보이죠. 한 줄의 로프 위에 등반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 지점, 연결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고리팔자 매듭을 이용해서 등반자와 로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프 중간이 아닌 로프의 양끝에서 등반을 하는 선등자와 마지막 등반자는 물론 로프 끝에서 고리팔자 매듭을 만들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카라비너를 하나 더 사용해서 로프와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등자와 마지막 등반자는 고리팔자 매듭을 사용하지 않고 이 로프를 내 하네스에 직접 연결하는 되감기 팔자 매듭을 사용합니다. 되감기 팔자 매듭에서는 이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로프 끝을 잡고 로프 끝을 내 어깨선 정도에 맞춰두고 한 팔 길이를 쭉 뻗어줍니다. 여기서 팔자 매듭을 만들어 줄 건데 팔자 매듭은 로프를 한 번, 두 번 꼬아서 로프의 끝을 쭉 통과시켜주면 팔자 매듭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프의 끝을 내 하네스 타이인 로프의 아래쪽을 먼저 꿰어서 위쪽 타이인 로프를 통과해서 쭉 당겨주면 팔자 매듭이 내 하네스에 바짝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되감기 팔자 매듭이라는 이름 그대로 로프의 끝이 팔자 매듭을 되감아 갈 겁니다. 팔자 매듭을 보면은 팔의 팔자 모양의 안쪽과 바깥쪽이 있습니다. 자, 로프의 끝이 쭉 돌아 나온 자기 자신 로프를 바깥쪽으로 따라서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대로 쭉 꿰어주고 나란히 따라가겠습니다. 되감아 가겠습니다. 쭉 이어서 쭉 되감아서 반대쪽 끝까지 쭉 되감아 나가면 로프 중간에서 만들었던 고리팔자 매듭과 똑같은 모양의 고리팔자 매듭이 나옵니다. 단 고리팔자 매듭이 내 하네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되감기 팔자 매듭의 고리의 사이즈는 빌레이 로프의 사이즈와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빌레이 로프보다 더 작아도 안되고 더 커도 변동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만든 후에는 빌레이 로프 사이즈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프를 약간 조금씩 밀어서 매듭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는 이 매듭의 꼬리를 이중 옥매듭을 이용해서 백업 매듭을 지어줍니다. 역시 꼬리만 가지고 이중 옥매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로프와 함께 감아서 이중 옥매듭을 지어주고, 이때 백업 매듭의 마지막 나오는 꼬리의 길이는 10cm 정도, 10cm에서 15cm 정도 남겨주시면 안전하게 백업 매듭까지 완성된 대감기 팔자 매듭이 됩니다. 다음은 하강 중 백업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토블럭 매듭과 그리고 등강을 위해 사용되는 프루츠크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블럭 매듭입니다. 오토블럭 매듭을 하기 위해서는 한 60cm에서 40cm 사이에 5mm 정도의 루프 슬링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요즘 등반하는 주된 로프가 9mm 초반대, 8mm 후반대 로프이기 때문에 이제 9mm보다 4mm 정도 얇은 5mm 코드 슬링을 사용하면 좋고요. 먼저 오토블럭 매듭입니다. 오토블럭 매듭을 지어줄 로프 위에 로프 슬링을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5바퀴 감아줍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5바퀴 감아주고 나온 슬링의 양쪽 끝을 잠근 가라비너로 잠가줍니다. 손으로 마찰 매듭을 움직여주면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매듭이 강하게 조여들게 되면 마찰 매듭이 로프를 조여들면서 정지하는 매듭이 됩니다. 다시 조여든 매듭을 손으로 풀어주면 매듭 움직이다가 역시 강한 힘을 받게 되면 조여드는 백업 매듭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던 오토블럭 매듭은 로프가 한 줄일 때는 4바퀴에서 5바퀴, 그리고 로프 2줄로 하강할 때는 3바퀴 정도 감아주면 적절한 마찰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등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젝트 매듭입니다. 프로젝트 매듭은 로프 슬링을 로프 위에 감아줍니다. 2바퀴, 3바퀴. 3바퀴보다 더 감게 되면 더 강한 마찰력으로 프로젝트 매듭이 조여지게 되고요. 3바퀴 정도 감아서 쭉 당겨주고 매듭의 모양을 정리해주면 프로젝트 매듭이 완성됩니다. 프로젝트 매듭은 매듭을 잡고 위로 올려주면 움직이고 하중을 받으면 정지하는, 양쪽 어느 방향으로도 하중을 받게 되면 정지하는 마찰 매듭입니다. 다음은 히치 계열 매듭 중에 가장 일상생활에서도 가까운 거스 히치 매듭입니다. 거스 히치 매듭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프를 양쪽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2개의 고리가 같은 방향이죠. 그걸 그대로 접어주면 거스 히치 매듭이 됩니다. 익숙하죠? 근데 등반 중에는 거스 히치 매듭은 옥매듭과 마찬가지로 하중을 한쪽으로만 하중을 받았을 때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하중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 중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하중을 받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거스위치를 왕왕 사용하는데요. 먼저 아까 소개드렸던 이런 루프 슬링, 하강 백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루프 슬링을 릴레이 루프나 카라비너에 고정할 때 거스위치 매듭을 사용합니다. 그럼 좀 루프에서 했듯이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접어서 거스위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방법은 루프 슬링을 한번 통과시켜주고 그 반대쪽 루프 슬링을 쭉 고리 안으로 밀어서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스위치 매듭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클로브 위치 매듭입니다. 클로브 위치 매듭은 등반 중에 로프를 임시로 고정할 때 혹은 하강 백업을 고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스위치와는 반대로 클로브 위치는 한쪽 고리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고리가 서로 반대 방향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이 두 개의 고리를 겹쳐줍니다. 겹쳐주는데 두 고리가 서로 교차되도록 교차해서 겹쳐줍니다. 그리고 카라비너를 걸어서 당겨주면 양쪽 어느 방향으로 당겨도 단단하게 고정되는 매듭이. 클로브 위치 매듭을 이용해서 등반 중에 임시로 내 몸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를 고정해서 임시로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강 로프를 설치할 때 퀵드로를 이용해서 백업 또 클로브 위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윈터 위치 매듭입니다. 윈터 위치 매듭은 확보나 하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매듭입니다. 윈터 위치 매듭을 치는 방법은 클로브 위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고리를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를 한 후에 두 개의 고리를, 클로브 위치는 이렇게 겹쳤죠? 겹치지 않고 그대로 접어줍니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접어서 만들어진 고리를 카라비너에 걸어주면 하중이 이쪽 로프에 걸려있을 때 당겨주면은 반대쪽 로프가 딸려오는 매듭이 되고, 물론 딸려가지만 반대쪽 제동줄을 턱 잡아주면 하중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 매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도 당겨주면 매듭이 뒤집히면서 반대 방향으로도 유동성 있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강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 윈터 위치 매듭과 카라비너를 이용해서 두 등반자가 서로 확보하고 등반을 마친 후엔 하강하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암벽 등반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매듭, 옥매듭 계열의 매듭, 팔자 매듭 계열의 매듭, 그리고 마찰 매듭 계열, 그리고 히치 매듭 계열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즐겁고 안전한 등반을 캠프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